남유럽의 석회암 계곡, 퇴적층과 빙하 아래에는 한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들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우리 역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혹한 사냥꾼으로, 때로는 비극적인 유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DNA가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네안데르탈인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네안데르탈인의 기원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스페인의 동굴에서 시베리아 평원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으며 그 연대는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전적 특징, 즉 세포 속에 담긴 설계도는 유럽이 그들을 보기 이전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더 오래된 여정을 암시합니다. 국제유전학자 및 고인류학자 연구팀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에서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빈디가 동굴에서부터 시베리아 남부의 외딴 알라이 산맥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는 기후 변화, 이주, 그리고 다른 고대 인류와의 만남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고립된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약 60만 년 전 그들은 우리와 공통 조상인 호모 히들버그 겐서스트로부터 분리되었는데 그 조상은 아프리카나 유라시아 어딘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기원지는 지금까지 DNA 분석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핵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했는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극저온 환경에 보존된 뼈와 치아에서 목에 유전된 것이었다. 이 유전 조각들을 전 세계 수백 개의 고대 및 현대 게놈과 비교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초기 네안데르탈인은 훨씬 더 오래된 계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계통은 동쪽, 아마도 중앙아시아나 동아시아에서 유래하여 빙하기 유럽으로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12만 년도 더 전에 살았던 알타이 네안데르탈인 여성의 유골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DNA는 선사시대에 또 다른 불가사의한 인류 집단인 데니소브인과 이종교배를 했다는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의 역사가 기원에서 멸종까지 직선적인 흐름이 아니라 접촉, 교류, 이주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과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유전적 증거는 모든 네안데르탈인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의 시마더스 동굴에서 발견된 43만 년 전 초기 서부 네안데르탈인은 동부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른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으로 이주하여 기존 종족을 대체하고 혼합되고 때로는 공존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조상이 더 동쪽에서 왔다면 애초에 무엇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을까요? 기후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빙하기 유럽은 혹독한 겨울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형의 땅이었습니다. 빙하기의 순환으로 인해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따뜻한 간빙기에는 다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현대 인류의 조상을 포함한 먼 지역의 사람들과 연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DNA 분석은 또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인류 조상,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의 유전자가 소량이나마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아시아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는 네안데르탈인의 진정한 기원이 단일 지역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광활하고 서로 연결된 지역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고립된 생존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행자이자 혁신가였으며 나름대로 장대한 여정을 헤쳐나간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원에 대한 다음 단서는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을 난제에 빠뜨려 온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은 메스메카야 동굴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험준한 회랑인 카프카스 산맥에서 고고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 아이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그녀의 뼈에는 4만 년도 더 전에 살았던 짧은 생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DNA는 서유럽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동쪽에 위치한 인구 집단과 유전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알라이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나타나는 조상의 특징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카프카스 산맥이 국경이 아니라 빙하기 유럽과 광활한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유전자들이 보여주는 시간적 흐름은 놀랍습니다. 약 10만 년에서 6만 년 전 사이에 네안데르탈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각각의 이동은 마치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책의 각주처럼 그들의 DNA에 미묘한 변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동은 그들을 우리 조상을 포함한 다른 인류 집단과 접촉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의 이야기가 곧 우리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1%부터 2%까지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특징은 이종교배의 결과입니다. 일부는 중동에서, 그리고 다른 일부는 약 6만 년 전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전적 증거는 이러한 만남 중 일부를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실제로 특정 네안데르탈인 계통은 우리 종의 대이동 훨씬 이전인 20만 년 전에 초기 현생 인류 친척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십만 년에 걸쳐 접촉, 분리, 그리고 재결합의 물결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적응력이 뛰어났던 네안데르탈인은 왜 약 4만 년 전에 사라졌을까요? DNA는 부분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말년에 이르러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고립되었습니다. 이는 근친교배로 이어져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질병과 환경적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사회적 네트워크, 광범위한 무역체계, 그리고 아마도 더 유연한 기술을 갖춘 현대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의 영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기록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생물학에 깊이 새겨진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면역체계의 작동 방식, 지방 대사 방식, 심지어 피부가 햇빛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유전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고대 DNA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뼈가 없는 동굴 퇴적물, 미세한 혈흔이 남아있을 수 있는 고대 도구, 심지어 화석화된 치아의 치석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박물관 전시관의 정적인 모습과는 달리 훨씬 더 역동적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의 기원에 대한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진정한 기원은 지도상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륙을 넘나드는 여정, 교류, 그리고 적응의 네트워크입니다. 빙하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되고 다른 인류와 섞이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쌓여감에 따라 한 가지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DNA의 모든 가닥에는 그들의 고난과 승리, 그리고 인내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대부분을 무너뜨릴 만한 험준한 지형을 걸었고 몇 분 안에 목숨을 앗아갈 만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은신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돌담에 비치는 불빛, 함께 나눈 식사, 우리가 결코 들을 수 없는 노래와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를 만드는 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잃어버린 장들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